안녕하세요. 책시너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해드릴 책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랭크 베트거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프로야구 출신이에요. 근데 메이저리그까지 뛰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보험 쪽에 이제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최고의 보험학과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하다가 영업을 한다,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대인 공포증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랭크 베터가 어떤 세일즈 쪽에 신화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는지 이 책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꼭 비단 영업 쪽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세일즈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쪽에 어떻게 보면 다 세일즈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책을 썼는데, 도대체 그러면 처음에 영업을 하는데 전혀 예를 들면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이것을 돌파구를 세일즈 쪽에 뭔가 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해답을 계속 찾기 위해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책 표지에 있어요. 표지.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1년 동안 있잖아요. 1년 동안 계속 막 나름대로 막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공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 막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긴 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년 동안에 한번 기록을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도대체 왜 이게 성과가 안 나는지. 그랬더니 통계를 한번 이렇게 내보니까 거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계약 성사가 70%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23%가 두 번째 인터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터뷰가 단지 7%.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쪽에 엄청나게 시간을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확 줄이고 그러면 뭔가 신규 고객 쪽에 뭔가 몰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쪽에 많은 시간을, 감원 고객을 찾고 신규 고객을 찾는데 한번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뒤로 몇 배의 점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패에서 성공을 한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한 거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은행 지점장도 만났는데 그 지점장도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환경이 지금은 어렵잖아요. 꼭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아니면 증권, 아니면 그다음에 제조, 아니면 음식점, 모든 게 일면 다 일면 쉬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일면 마케팅이나 세일즈 쪽하고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소연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꼭 은행만 그런 거냐 하면 다 힘들다. 그래서 지금 세일즈 쪽에 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세일즈맨, 그리고 영업 쪽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지금보다 들면 뭔가 자신감을 점프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이 실패에서 성공을 한 책이 아마 아주 유용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구 선수에서 일면 뭔가 영업 쪽에 일면 세일즈 쪽이 전설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책 속의 핵심을 한번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메모에다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누군가 일면
뭔가 열정이 많은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매일 실천하는 게 있더래요. 도대체 일면 뭘 하는지 봤더니 매일 아침에 20년 동안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신앙송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송을.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프랭크 베터가 아침마다 하면 계속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매일 아침에 이 시를 외우고 또 외우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막 이것을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 허버트 카우프먼이라는 그런 승리라는 시인데 이 시를 한번 보면 너는 언젠가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항상 자부했다. 하지만 너는 단순히 쇼를 원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것은 결국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우리가 막 지나왔던 또 한 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했는가? 우리는 신선한 12개월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회와 도전을 위해 사용했는가? 왜 또 헛되이 보냈는가? 우수상한의 목록에는 너의 이름이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를 매일 아침에 읽으면, 이 시를 외우면서 또 낭송하면서 읽으면 힘을 가지고 읽으면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적인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업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영업 성공의 비결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저도 확 와닿더라고요. 여기는 야구 선수였잖아요. 야구 선수. 근데 야구 선수에서 했던 거하고 영업이 세일즈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단초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공을 맞출 수 없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공을 맞출 수 있나요? 안타를 칠 수가 있나요? 홈런을 칠 수가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방문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일즈의 영업의 성공 비결은 휘둘러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영업이라는 결국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멋진 말이 있는데 한번 이걸 읽어드리면 영업이라는 일은 결국 오직 한 가지로 기착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다. 밖에 나가서 하루에 4-5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내용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는 게 되게 두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랬는가 봐요. 야구 선수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두렵고 막 이러면 용기도 안 나고 자신감도 없고,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열면 뭔가 배우고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술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잊혀진 기술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키케로의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요. 침묵은 예술이다. 웅변도 예술이다. 근데 사람들이 웅변의 중요성을 알지만 침묵의 중요성은 잘 모른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게 나오네요. 여기. 뭐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간다면 배우들이 다른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지 봐라. 배우들이 그냥 배우가 아니라 위대한 배우가 되려면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훌륭하게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 이 경청에 관련돼 가지고는
칼럼니스트,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도로시 딕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대중에게 다가가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가 않은 법이다. 그러니 훌륭한 동료가 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그래서 더 얘기해줘. 결국 핵심이 뭐냐면요, 좋은 훌륭한 경청자가 되라.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업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정직해라. 고객에게 정직하라. 하면 이것도 직접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조지 매튜 아담스라는 말이 한 말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가장 현명하고 뛰어난 세일즈맨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 담백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가만 고객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언제나 인상적이다. 그리고 처음에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신뢰감을 남겨두고 간다. 원칙적으로 고객은 진실이 아닌 수상쩍거나 약삭빠른 이야기에 두 번 속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이 판매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 눈빛이나 단어의 배열 또는 세일즈맨의 영혼 속에는 신뢰나 불신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다. 솔직히 담백한 정직이야말로 언제나 안전하고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은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라.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 일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라. 내가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면,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배우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헨리 포드가 한 이야기인데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마음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거다. 마음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배우는 거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뭔가 계속 배우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다. 참신함과 좋은 매너는 일주일에 $30 정도의 가치가 있다. 금년은 사람의 머릿속에 든 전문 노하우의 양과 정비례한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배우는 쪽에 관련돼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다방면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연구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더 열면 디깅 더 깊이 파고 연구하고 더 확장성 있게 열면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업 쪽에 그리고 세일즈 쪽에 분명히 놀라운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에서 세일즈 쪽에 희화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정독을 하고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혹시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 속에는 세일즈 노하우가 전격 공개되어 있다면 이걸 놓치면 손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실패에서 성공으로 책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고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고민을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